프로펠러, 임펠러 차이. 프로펠러는 항공기나 선박을 앞으로 나가게 한 추진력 발생에 초점 맞춰져 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앞에도 오목건음을 파주거나 뒤에도 오목건음을 파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추진력을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시면 앞에 한쪽에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대중소로 이렇게 홈을 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회전체 프로펠러를 만들 때는 제가 터빈 블레이드 기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회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 기술에서 이쪽을 살짝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기술이 되는데, 총을 만들 때도 이렇게 오목건음을 파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거나 볼록한 구조를 추진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의 동체 같은 데는 이런 데도 되고, 터빈 블레이드 같은데 큰 이런 터빈 블레이드, 미니 날개 같은 터빈 블레이드도 이 밑에 부분을 약간 작게 만들어 위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지금 이렇게 크기가 대동 거의 아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다가 이런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홈을 파가지고 뒤로 바람이 넘겨져가는 이런 이렇게 기술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데 작은 날개 같은 건 뒤로 이렇게 홈을 파서 뒤로 오래 써도 이제 이렇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얇게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도 오목건음을 파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어떤 깡통식으로 이렇게 캔식으로 된 이렇게 연소실이든 뭐든 위에서도 이렇게 연료를 내뿜어서 발화를 시켜서 막을 형성해 갖고 뜨거운 기운을 막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위아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1700도 대시되는 마지막에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서 나가는 그 부분도 역시 자연기류 같은 것을 일부러 강하게 압축해 갖고 집어넣어 가지고 막을 형성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램제트나 스크램제트처럼 공기 흐름을 비행체 밑면에 동체에다가 밑으로 향하게 하거나,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 구조도 이렇게 윙 같은 데도 볼 수 있다. 피토감 방식이 되는데 드론 같은 데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든지 단순히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를 약식으로 만들어 갖고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간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든지 이런 기술이 가능한데, 연료를 넣는 부분, 연료를 넣는 거 안 넣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램제트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게 빨아들여서 뒤로 이렇게 바람을 추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여러 군데서, 제가 컴프레셔 기술에서도 얘기했는데 여러 군데서 각도를 틀리게 해서 위아래에서도 이렇게 하면 공기가 제법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을 동원하셔도 컴프레셔 송풍기 같은 기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 기술에 여러 개의 공기 탱크를 가지고 한꺼번에 큰 공기 탱크로 옮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비행체에서도 많이 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배 같은 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를 큰 탱크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공기를 동체 밑으로 공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추진 구조를 만들거나, 여기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구조에도 쓸 수 있어요. 또는 거기서 공기를 단순히 빨아들여서 소리만 크지 않으면 제일 싼 거는 이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뒤로 내뿜거나, 아니면 터빈 블레이드 방식으로 공기를 강하게 이렇게 빨아들여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연료를 붙이는 방식, 이렇게 연료를 불을 붙이는 방식 아마 두 가지가 있는데, 안 붙이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램제트처럼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냥 단순히 추진 구조로도 정기적인 방식으로도,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이런 낙하산 구조에도 가능하다. 현재 낙하산 구조를 이렇게 펼쳐서 나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공기 추진 방식이나 이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결착을 해가지고 낙하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 그래서 미니 이렇게 낙하산도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이 방식이거나 공기를 추진 방식으로 해서 조정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작은 이렇게 그 낙하산만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끼 방식으로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어떤 그 양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하산병들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옛날 방식은 이렇게 낙하산 크게 펼쳐갖고 다 죽죠. 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이고 현대자는 좀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하나, 둘, 셋,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 넣었고 공기 추진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공기를 에어를 집어넣어서 비행체 수송기 같은 데서 떨어뜨려도 괜찮다. 마지막 맨 밑에서만 낙하산을 조금 펼쳐서 안정적으로 내리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파 탐지로 그래가지고 개인 휴대용 장비로 또 차량 이런데 헬리콥터 같은 데서도 카메라에 있다 전파 탐지를 한다.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 휴전선 부대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는 뭐 금속탄에 사람들 경보까지 내려주거나 사진 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병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매복하는 저녁 스프리라든지 하거나 적외선을 쏴가지고 비행체 같은데 건물을 투시를 하고 열감지까지 해서 전투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 비행체에 타는 거 그러니까 차량 또는 개인 휴대용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매복하는 적을 열화상 탐지까지 해가지고 하나는 금속대 무기 탐지 사람들이 있다가 휴전선 부대나 이런 부대에서도 무기 탐지 사람 탐지해서 자동으로 포착을 해서 전파를 서로 파행이 될 여러 개 전파 또는 개척에 이런 것들을 뭐 수백 개 단위로 수십 개나 수십 개 정도는 그냥 쫓아낼 정도 짐승 그다음에 수백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감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기 미군에서 저기 마두로 대통령 그래서 잡을 때 그때 아마 이런 이제 전자전기를 동원해서 이런 그렇게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포착해서 자동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도시에도 내가 조주파 같은 거라든지 조주파는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0만 개, 1억 개 보낸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초토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가능. 숫자뛰기로 간다는 거죠. 특정 지역을 언제로 작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임펠러 같은데 연구하다가 제가 프로펠러는 이렇게 항공기나 선박을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발생에 초점이 맞죠. 임펠러는 파이프나 펌프 자체에서 펌프 내부에 유체 흐름과 압력을 제어하고 이동시키는 데 집중한다. 로터는 회전하는 부품 자체를 통틀어 말하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나와서 원심형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유체가 이렇게 유체 임펠러의 다양한 종류는 원심형 유체가 축방향으로 들어와서 회전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간다. 회전력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유체가 나간다. 원심형 개방형 반개방형 밀폐형 그래서 날개 형태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따라서 이렇게 오폐수나 슬러리 처리 이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이렇게 날개 형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오폐수나 슬러리 처리 이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서 선택됩니다. 프로펠러형 유체를 축방향으로 밀어내는 데 특화된 형태. 이렇게 해서 임펠러는 내부 기체 내부 안에 어떤 기계 내부 안에서 유체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제하고 이동한다. 그 다음에 유체 이송 중심부로 들어온 유체를 회전력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넣어서 연속적으로 흐르게 만든다. 중심부로 들어온 유체를 회전력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임펄러에 에너지 변환, 회전 날개 원심력, 유체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고 이거 펌프 내부에서 압력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래서 임펠러에 들어가 오목헌원을 이렇게 파주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스터빈 블레이드 같은 데는 이렇게 공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오목헌원을 빨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목헌원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모든 기계의 터빈 블레이드 전체 유리석용 코튼 데서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임펠러는 펌프나 압축기, 선박 엔진 등에서 유체, 액체나 기체를 밀어내거나 압력과 흐름을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다. 모터 회전력을 받아 유체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유체를 이동시킨다. 유체를 이동시키는 핵심적 기력이 임펠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그래서 이 에너지 변환, 회전 날개 원심력으로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고 이것이 펌프 내부에서 압력 에너지로 변환된다. 자동차 워터 펌프, 수중 펌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쪽 원하는 쪽으로 물이나 액상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흐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수중 펌프, 선박 엔진 냉각 장치, 보일러 순환 모터 이렇게 화학 교반기 이런 것이 이제 임펠러 주요 상위처가 되겠습니다. 회전 날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프로펠러, 임펠러는 서로 차이 같은데 임펠러는 기기 내부 안에서 유체 흐름, 뭐 기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유체 이제 자동차에 제가 저기 터빈이 있는데 자동차에 터빈이 있는데 자동차에 터보 차저도 오목헌원을 파주거나 유리석용 같은 데서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터빈 구조는 다 됩니다. 그래서 터빈 구조는 선풍기에도 되고 선풍기도 오목헌원을 파준다. 또는 선풍기 같은데 이런 데다 금속 분말이 있는 돌가루도 괜찮지만 금속 분말들을 넣어가지고 금속 선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구조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으면서도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오목헌원을 파주거나 빵빵빵빵 미세한 빵꾸를 내가지고 바람이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시원하게 된다. 그래서라고 거기다 금속을 좀 코팅 구조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저기 이게 저 뭡니까 이렇게 부채에도 이렇게 뽕뽕뽕 빵꾸를 뚫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양식장 같은 데서 금속 프로펠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 그랬죠. 거기도 역시 오목헌원을 이렇게 빵꾸를 뚫어주거나 오목헌원을 파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크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나 여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도 있는데 초음파 세척기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초음파를 섞어서 이렇게 쏘거나 초음파 세척기라도 프로펠러 방식을 가지 동원해서 이렇게 어떤 물이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세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다. 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임펠러의 주요 역할 자동차 워터펌프, 수중펌프, 선박 엔진 냉각 장치, 보일러 순환 모터, 화학 교반기 이런 데 쓰인다.